요즘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텅 빈 방을 마주하거나 SNS 속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드는 순간이 있죠.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어도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 마음 한구석이 더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건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랍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싶은 사색의 온도입니다. 당신의 삶은 빛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우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 점점 더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마음 깊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정서적인 공허감으로 이어져 우리를 더 고립되게 만들곤 하죠. 유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유진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출근길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사무실에서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얼마 전 이직한 동료가 떠올라 혼자 구내식당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혼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켰을 때 SNS 속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죠. 여행을 가서 활짝 웃는 모습, 반려동물과 함께 찍은 사랑스러운 사진,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 모두가 밝고 반짝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유진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다들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일까?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 돌아와 TV를 켰지만 텅 빈 집안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대학 시절 들었던 강의 내용이 떠올랐대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그것은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야. 심리학자 조한 카치오포 박사의 말이었죠. 그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생존 본능의 신호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유진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이 감정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까? 내가 멈춰있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걸까? 다음 날 유진은 스스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자.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다가가 함께 점심을 먹자고 말을 건넸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저녁에는 동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답니다. 모임 장소로 들어서는 길이 낯설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따뜻함을 느꼈대요. 책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며 스스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참 괜찮은 하루였네.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카페에서 바리스타와 나누는 짧은 대화도 즐거워졌고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시간도 편안해졌어요. 독서 모임에서는 친근한 사람들이 생겼고 주말마다 그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이 생겼죠. 유진은 외로움이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자신이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였고 작은 변화가 큰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기회였던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민주는 요즘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하며 바쁘게 지내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주말이 되면 그 감정은 더 선명해졌어요. 약속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민주는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을 보던 중 우연히 근처 공원에서 열리는 러닝 모임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엔 이런 생각도 스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모임에 나가도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작은 용기가 꿈틀댔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러닝 모임에 참가 신청을 했어요. 모임 당일 민주는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이처럼 보였고 민주는 혼자서 신발끈을 조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환한 웃음으로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거죠? 걱정 말고 천천히 즐기면서 뛰세요. 우리 모두 초보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 말에 민주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러닝 모임은 가벼운 워밍업으로 시작되었고 걷는 동안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죠? 저도 처음엔 혼자 걷는 게 더 익숙해서 모임에 나오기까지 꽤 고민했어요. 민주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민주는 어느새 달리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임의 첫 러닝은 빠르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달리는 동안 민주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임에 나온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회사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온 이유, 혹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 참여했다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민주는 자신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달리기가 끝난 뒤 모두가 함께 사진을 찍고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민주는 이 시간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달리기를 하며 들었던 리더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달리기는 삶과 비슷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오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죠. 민주는 그 말을 곱씹으며 외로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감정을 꽁꽁 숨기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연결될 때 외로움은 점점 줄어드는구나. 민주의 이야기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용기와 한 걸음 내딛는 선택이에요. 외로움은 우리에게 연결되어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민주와 유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외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지 멈추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알려주는 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러닝 모임에 참여하는 작은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유진 역시 회사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걸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시작하라는 신호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평소 하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소소한 연결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면 더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러닝 모임, 독서 모임, 취미 모임 등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스스로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결국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과 행동이 쌓이면 새로운 연결을 통해 삶이 더 풍요롭고 빛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민주와 유진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하듯 외로움을 느낄 때 한 걸음만 나아가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40%를 차지하며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거나 상황에 의해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팬데믹 현상 이후 단절된 개인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은 관계에서 점점 더 표면적이고 단절되기 쉬운 형태로 변해가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표면적이고 단절되기 쉬워지면서 외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 고립감은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빛날 거예요. 당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심리학자 조한 카치오포는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신경과학 분야의 선구자로 외로움이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심리학자죠. 그는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 이상으로 정의하며 그것을 우리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외로움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존 메커니즘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기도 했죠. 카치오포는 외로움을 생존 본능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 집단 속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했다고 해요. 외로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갈망하도록 유도하는 감정으로 사회적 유대가 끊어졌을 때 생기는 경고 신호로 보기도 하죠. 즉, 외로움은 단순히 괴로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생물학적 경고 시스템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조한 카치오포는 외로움이 우리의 뇌와 신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우리가 주변 환경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는 경계심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켜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몸이 다양한 질병에 더 취약해지도록 만듭니다. 이와 함께 외로움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병, 비만과 같은 신체적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만성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과 맞먹을 정도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상태를 넘어 우리의 뇌와 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외로움이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립감을 느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연결은 생존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었죠. 조선시대의 정약용 역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고독할수록 사람들과 소통하라. 그 소통이 결국 나를 살린 것이다. 이처럼 외로움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과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새로운 관계와 연결 속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빛날 거예요. 당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당신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실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작은 행동과 선택들이 쌓이면 당신은 더 풍요로운 관계와 따뜻한 연결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결의 시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당신이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작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연결되어야 할 때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껴질 때, 삶이 무겁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감정은 변화를 시작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인사, 짧은 대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삶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 한 걸음만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세상은 조금씩 밝아질 거예요. 혼자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비록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기회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수록 작은 용기를 내어 세상과 연결되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첫걸음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세상에 내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공원의 시원한 바람,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당신의 세상을 더 활기차고 빛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혼자라는 감정은 결국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 순간을 넘어서면 당신은 스스로의 가능성과 연결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걸음만 나아가 보세요.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당신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빛날 거예요. 당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 빛나는 삶을 향해 활기차게 움직여보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 내딛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